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요일 밤 9시 5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일요일 날 우리 이진아 쌤 모시고 지난번에 못다 했던 얘기들 한 번 제가 더 해보기 위해서 제가 말이 제가 많아요. 좀 못한 초대를 얘기가. 좀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제목은요,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10월 26일 날 재판 방청을 10월 16일 날 마지막 2017년. 네. 2017년 10월 16일 날 법정에서 한 얘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당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나 싶고, 또 실제로 지금의 당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다시피 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이 정규제 방송에 정규제 주필하고 대담한 그 내용 중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박근혜 탄핵에 대비될 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노무현 탄핵이다. 저는 아니고요. 노무현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일가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감, 지금 사죄까지도 공면 넘어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대사의 대통령 했던 분들이 이런 비극을 왜 겪어야 되냐 생각하면서, 어, 그 지금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친노들이 결집을 했다. 그리고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는 사람은 밤이당으로 나가고 뭐로 나가고 지리멸렬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 이준석 씨가 정규제 주표라고 하는 얘기들에서 그 본 마음을 좀 읽어봐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공화당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하면서 정규제 주필께서 백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백본이라는 거는 이게 기둥이 없다. 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그런 얘기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 문제인지 우리가 태극기 민심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자유우파라는데 도대체 대학 교수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이 자유우파인지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흔들고 그 고생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 그렇게 왜 이렇게 조롱받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쁘게는 해석을 안 아, 했고, 그나마 네, 정규제 주필이 네, 뭐 이준석 음, 대표나 또 유승민하고 인터뷰 해주면서 우리가 하고 음, 싶었던 얘기, 음. 그런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고맙다는 정말 일단 그 고맙다는 약자로서 약자로서 그동안 너무 예, 당해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예요.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네. 그 정규 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왜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해놔놓고 왜 그 당 후보를 냈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아무도 그런데 나가지 말았어야지. 아무도 나가지 그거를 말았어야지 그렇게 2017년도에 해 얘기했는데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말 끝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안 졸일 텐데 근데 뭐 지금 정규 스님도 와서 뭐 그 당시에 뭐 홍준표 홍준표 대표하고 일곱 가지 장점 이래 이래가지고 갖고 홍준 참 최고 그 앞쪽에 썼던 분인데 본인이 뭐 그렇게 제일 앞장서서 펜앤마이크가 또는 아니면 그 전에 그때는 펜앤마이크 설립 졌는데 그 가장 그렇게 정말 그런 이론이 우리를 있었던 엄청 분인데 가슴 아프게 했죠. 지금 와서 그때 본인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닌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저도 만나면 자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우리 이진아 쌤은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막 감지덕지죠. 정기근 씨가 저런 감지덕지다. 얘기를 그리고 해주니까 작년에 보궐선거 때 올해 부산시장 올해 보궐선거죠. 올해인가? 올해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이제 국힘당 내 떨어뜨리겠다 나가가지고 그런 각오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나 또 이쪽 우리 국힘당에 이제 국힘당을 이제 극혐하거나 별로 비선호하시는 분들은 정 교수님을 지지를 하고 국힘당에 대한 그 이 대안으로서의 그런 거를 시도해 보는 거를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시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글쎄요.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화당 또는 또 국민혁명당 또 뭐 여러 지금 정당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선 후보 내겠다는 얘기를 섣불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때 저는 그렇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보거든요. 해요. 정규재 그렇게 안 해요. 씨가 그 뭐 사실 그 처음 나가갖고 표를 기대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 때문에 뭉치는 사람들이 있고 정규재 주필이야 뭐 갑자기 뭐 당을 만들어갖고 정규재 주필 아는 사람으로 해서 당원들을 몇 명 모으긴 했지만은 사실 그거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는 참 어렵죠. 예, 그랬는데 뭐 기대한 그러면 만큼 절반의 성공이다. 그래도 그렇게 시도 아니 자체는 우리가 시도 자체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고 정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 당원이 주인이 돼 갖고 이렇게 끌고 간 당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다들 보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을 이끌고 가기 어렵다.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공화당에는 열정적인 당원이 있어서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들을 모아서 끌고 나가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 냅니까? 어떻게 계획이 좀 아니 있어요? 우리는 뭐 정원진 대표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정원진 후보가 된다 안 된다 아직 떠나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죠. 발표는 안 했어요. 일단은 이게 나가서 이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거다. 그때 우리 욕심은 조은진 대표가 나와서 마음껏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거다. 이거 뜯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나면서 4년이 지나고 나서 국민의 진당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더 외면받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 엄청 서럽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뭐 지금 부정선거라고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보세요. 대표해주는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박 대통령 멈출 수는 탄핵도 없다. 마찬가지고 조은진 대표가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됐으면 그 부정선거 발의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뜯었을 텐데 뭐 조은진 대표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삼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죠. 지금 조은진 대표를 왜 떨어뜨리는지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지. 부정선거 문제를 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왜 우리 공화당은 조용하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재작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다면서요. 조원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 5구 대선 때 투표용지가 어땠어요? 그렇죠. 어? 칸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치.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정이라고 해갖고 이게 다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칸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냥 줄만 있는 거 하고 그 줄과 줄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책처럼 된 그렇죠. 투표 용지. 그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없었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억이 되살아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의심을 했지만은 뭐 워낙 우리 표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목소리가 뭐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선거에 뭐 홍준표를 찍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제발 이것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 대표가 뭐 공청회도 열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자료도 공청회도 했군요. 네, 자료를 더 가져오라, 뭐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갖고 해서 조 대표가 그 선관위 담당자를 불러갖고 이렇게 부정 사전 선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 선거가 나올 수 있으니 이거를 고쳐 달라 해서 작년에 부정 선거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조 대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다들 작년에 작년에 네.
작년에 부정선거라고 해서 나온 그런 음. 문제점을 조 대표는 2018년도, 2019년에 다 얘기를 그때 다 했어요. 얘기를 했었다. 네, 선관위 담당자를 불러가 그 영상은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다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 대표가 그 뭐 부정선거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했을 때 그거 국회 이제 발의하면 10명의 동의서를 받아갖고 네.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뭐 그 무소속 의원들 해갖고 어렵게 10명을 받아갖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 관련 뭐 해당위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네. 작년에 국회의원 뭐 21대 되면서 그냥 그게 폐기가 돼버렸죠. 그랬는데 뭐 작년에 선거 때 사실 우리 공화당이 당한 서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우리 공화당 표가 있다고 생각지 않더라고요. 제가 강남구 개표장에 갔는데 그 박스를 쏟았는데 우리 공화당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저녁도 못 먹고 갔는데 10시간 넘어서 쏟는데 정신이 확 들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참관인으로 개표 참관인으로 네, 가셨고. 갔는데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고 뭐 새벽 한 4시쯤에 왔는데 뭐 그리고 또 그 전에 뭐 우리 공원 앞에 와갖고 뭐 조원진 역적자 배신자 해갖고 막 기자회견하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등등 해서 참 우리가 당한 서름이 많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뭐 하여튼 그 작년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이 표를 못 받았는데 그 부정선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표를 못 받았어요. 정말 마지막 선거 전날까지 홍문종이가 우리를 방해를 했고 여러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 방해해갖고 정말 작년 선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 대표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기대하지 않겠다. 정말 그분도 정말 그런 피눈물 나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다 작년에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거가 되니까 바짝 이제 긴장을 했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원로라는 사람도 우리 공화당이 표를 얻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한테 뒤로 편지 보내갖고 제발 국민의 진당을 중심으로 좀 뭉쳐 주십시오. 뭐 나를 밟고 넘어가는 가라라는 문구를 넣어서 편지를 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편지가 나왔는데 그 편지 가지고 한교안이 말하면 먹었죠. 딱 그날로부터 우리 공화당하고 협상하던 거를 그냥 그날로 문 닫아버리고 우리 고전에 공화당은 협상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날로 박태우 사무총장이 있으면서 예. 했는데 박 대통령 편지 나오니까 그날로 닫아버렸는데 결국은 그때 이제 다양스럽게 정규재 씨가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태극기 국민들을 버리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갖고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쉽게 이게 다 뭉쳤으면 사실 우리가 우파 마당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뭐 정강훈 측이든 우리를 하면 최소한 비례대표라도 몇 개가 나왔을 텐데 뭐 김문수 씨 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참 해서 우리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막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건데 그러나 조 대표가 개인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나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서명대 토요일마다 서명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움직이는 행사에 먼저 나가고 그랬지만은 당원들은 나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 부정선거에 나가서 박 대통령 탄핵도 알리고 조 대표 이런 걸 다 해서 알렸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좀 어필하고 그 부정선거에 알린 것도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나간 사람들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은 왜 안 나오냐 도로 당원이 당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3년 동안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싸운 사람이 어떻게 부정선거에 나가고 당에 대해서 부정선거 안 나온다고 공격을 하나. 저도 작년 8월 달에 제가 부동산 그 지금 집회하는 우리 데도 나갔었어요. 당원들 중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네, 많았었어요. 저도 작년 8월 달에 그 부동산 그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나갔지만은 나가서 나는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시위도 했어요. 같이 했어요. 네, 나라가 이렇게 된다 했지만은 내가 그걸 가지고 왜 이거 부동산 문제를 우리 공화당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했거든요. 제가 가서 유튜브도 찍었고 난 나갔다고 사진도 올렸지만은 그걸 당에다 공격하진 않았어요. 나가서 우리 공화당원들이 부정선거에 나가고 정말 열심히 알리고 같이 동참하면 되는데 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부정선거가 시작되면서 뭐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엄청 많이 올려놓고 그랬는데 예. 계속 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우리가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모르는 그런 가슴 아픈 게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조 대표가 이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개별적으로 나가라.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우리 공화당의 했어요.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없다고 부인하고 이런 부인하진 얘기는 않아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고 됐을 거기에 때부터 예, 의심을 예, 했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이제 때는 좌파들이 어떤 짓도 한다는 걸 해왔어요. 분명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 투쟁으로 이게 휩쓸리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럴 수도 우리는 있어요. 그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시민단체가 열심히 하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조 대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면 우리가 충분히 국회 가서 떠들 수 있지만은 지금 그게 아니기 이제 때문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토본 초창기에 지금 130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그 소송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상당히 관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아마 우리 프리덤 뉴스 이상로 위원께서 아마 방송을 조금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을 아끼기로 하고 저는 일단은 제 배경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일단,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그다음에 부정선거라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년이 넘게 떠들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참 분노를 하고 뭐 지난번에 30일 날 영동포에서 뭐 재검표 한 거 보고 정말 야 이거 정말 절망적이다. 증거를 대법원에서 그 없애버리고 사진 찍은 거를 자기네가 없애버리고 원고가 원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부정선거 자체를 자기네가 숨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혹이 증폭되는 그런 것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하여튼 오늘은 열심히 부정선거가 핵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라든지 태극기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심 전심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나 뭐 저나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갈려져서 이렇게 힘들고 또 이 마치 블랙홀처럼 지금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만 이렇게 얼굴만 바라보고 있고 또 아까 정규재 선생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 작년에 원래 부산시장 선거 났던 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기대감 있고 갔는데 이 태극기 민심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다가 점적으로 밀어주지를 못했다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규제 집회에 아쉬움들이 대해서는 있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정규제 주필도 부산시장 후보를 부산시 인구가 한 300만 안 됩니까? 얼마나 큰 선거를 하고 나니까 우리 공화당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란가 몰라.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기재 주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의사소통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당에서는 이제 뭐 얘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자한테 정보를 줬다고 그러고 정기재 주필은 당에서 나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 나름대로는 정기재 주필한테 이제 당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많이 전했고 또 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또 재판 얘기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정규재 주필하고 마음이 통한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 나가셨는데 뭐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게 있어서 제가 막 노골적으로 정규재 주필을 막 응원하기는 또 조금 저도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라도 좀 나서서 정규재 주필을 좀 열심히 응원을 할까 이런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자. 뭐 친박이라고 해봤자 그 인간들이 지금 뭐 박 대통령 위해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뭐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옛날에 한번 그랬으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손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도 집필이 옛날엔 그랬지만은 또 지금 또 옳게 말을 하고 하여튼 뭐 유승민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건 우리는 참 고맙다고 느끼니까 그럴 때는 또 응원해주고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분 나오면 또 지지해주고 아니라고 그러면 뭐 자기가 또 뭐 자기 중심 잡고 또 살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지금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못 나오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못 나오신 이후에 지금 9월이 한 달이 이제 세월도 빠르게 지금 9월이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정규재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영상 찍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받아 적으면서 굉장히 한번 분노를 많이 했죠. 한번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다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이 친노 그 노무현의 죽음과 친노의 결집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박근혜의 탄핵과 친박의 지리멸렬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지금 이 두 분 대화에 잠깐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53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이 그들의 집단화의 시발점이었고 아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54분에 박근혜 탄핵은 그러면은 친노 같은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나? 이렇게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고 53분이죠. 네. 3분. 적당히 뭐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별 사안이 이 기둥에 어떻게 붙일 수 있는 주식 투자 아이고, 아직도 혼자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혼자서도 박정기 충분히 할아버지 수익을 내고 방으로 계시다. 가야 돼요. 잠깐 자를 갖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언론중재법 자유의 방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소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하는 것들은 법전 아니면은 성인을 두고 시작하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고가 그들의 집단화의 시발점이었다는 게 다소 약간 저는 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아닌가. 박근혜 탄핵은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나요? 자,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의 죽음이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뭐 이렇게 말을 약간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친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친노들 또 친문들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 결집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얘기가 뭐냐면 친박 못지않게 막 자기들 싸웠어요. 뭐 노무현을 탄핵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탄핵파, 반탄핵파 그래 막 저러 싸우다가 노무현의 죽음으로 집단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정규재 주필이 받아쳐서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은 집단화에 실패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박근혜 탄핵과 집단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친박이라는 것도 치우고요. 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태극기 민심이에요. 태극기 민심. 우리 국민들의 민심.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길거리에 쫓아나온 희한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세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어요. 최장기간에 몇 년 동안 집회를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집단화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집단화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준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걸 보고 한번 보고 들어보시면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 친노 친문 대표되는 민주당의 골수 지지층은 적어도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하고 지령은 아니지만 계속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노무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물로 계승되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준석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비극적인 어떤 운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탄핵과 수감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각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뭉칠 수 있지만은 거꾸로 박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따르고 움직인다는 상태는 아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 대통령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뭐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렇게 게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충의 이런 얘기인데 정규 씨가 예. 타고 들어가서 네네네. 정확하게 예,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요거를 얘기하기 요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소위 친문으로 대표되는 그 민주당의 골수 지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하고 지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한 노무현에서 문재인이 한 인물로 계승되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박 대통령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이후의 탄핵과 수감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뭉칠 수 있지만은 거꾸로 박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다 지금. 네. 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 대통령과 소통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말하자면 이념적 백본이 예. 부실하군요. 자, 지금 정규재 주필께서 이념적 백본이 부실합니다. 백본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등뼈, 척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념적 중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 집단화가 어렵지 않냐라는 일을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수감돼 있고 또 이런 의사소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집단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집단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백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현실 정치에서 뭉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뭉쳐 있는 거는 사실 인정하나 봐요. 뭉칠 수는 있지만 박 대통령 그런 의중을 따르고 움직인다는 상태는 아니다. 의중하고 따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자기 예? 얘기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얘기는 박 대통령의 의중, 저는 대표적인 뭉친 집단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탄핵 반대했던 뭐 그 탄기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원조가 우리 공화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물론 뭐 탈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위에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뭉쳐있던 집단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면 그런 공화당 당원이 박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따르고 움직인다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화당하고 따로 간다는 그런 얘기 같기도 아니 하고 물론 자기는 본인 나름의 그렇게- 해석이에요. 물론 예.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준석의 워딩은 굉장히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박 대통령의 의중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준석의 그 얘기는 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구속된 사람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요. 박 대통령과 소통한다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이게 뭐냐면 소통도 안 하면서 소통한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사실 느낌도 요거는 들어요. 조금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예. 뭐 조 대표가 박 대통령한테 옛날에 편지는 쓴다고 했지만은 뭐 박 대통령하고 소통한다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뭐 홍문종이 오면서 이런 얘기가 와서 참 요거는 우리가 좀 억울한 면에서 우리가 조 대표가 막 이걸 막 떠들고 대표 조원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대표가 이 당 처음에 혼자 이끌 때는 내가 대통령 뜻대로 뭐가 움직 소통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주로 와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됐지 합치면서 내가 대통령이 이걸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조 없어요. 대표 네. 설사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받나요? 설사 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조 대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 박 대통령과 소통한다고 주장이다 이거 입증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해서 이게 제가 볼 굉장히 때는 그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보면 좀 열받을 얘기.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네가 우리 공화당을 엄청 겁을 내고 있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음. 보세요. 그래도 각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뭉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각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뭉쳐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체를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대화의 상대로 해서 한번 만나야죠. 그러니까요. 맞네, 제가 이거를 본인이 지금 야당의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과 영수회담도 옛날 같으면 할 수 있는 영수회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일당 대표가 문재인 한번 만나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거국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라. 선거 중립 내각 이런 얘기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쿠키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데 나는 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던 얘기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이 거예요. 자체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박 대통령 때문에 뭉친 사람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 진당이 도대체 우파라는 국민 자체는 이 사람들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뭉쳐갖고 소리를 수년 동안 외쳤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게 집토끼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뭐 이준석의 이 워딩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 세 가지 워딩이 이 워딩은 우리 공화당으로서의 그 우리가 집단화돼 있는 우리 공화당원으로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 거지만은 네. 이준석의 머리는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어떤 국민도 대충. 우리는 인정 안 해. 이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뭉쳐 있는 국민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고 이런 객관적인 주변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규재 주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문재인이라는 인물로 중심점이 있다. 문재인이 중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으로 문재인이 중심이 됐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중심이 예를 들어서 각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뭉칠 수 있는데 그 중심이 조원진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 지금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이유 하지만 뭉쳐 있긴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얘기도 안 하는데 뭉친다는 네. 것은 이게 허구다. 네. 근데 문재인은 아침 저녁 허구다. 나와서 떠드니까 그냥 뭉쳐만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뭉쳐만 있다. 그렇죠. 뭉쳐만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카운터파트로 인정 안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니까 실제로 그 살아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은 박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너들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것은 뭐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규 주필이 이념적 백본이 부실하다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더 왜? 지탱하기는 어렵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건 물어보고 싶은 이건 한번 얘기예요. 물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우리 공화당 왜 이건 내가 볼 때는요. 왜 이거 중간에 이렇게 말을 이거 밖에 만약- 못 하나?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 각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뭉쳐져 있는 데는 지금 국민혁명당입니까? 우리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을 각별하게 생각하면서 뭉쳐져 있는 당은 우리 공화당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념적 저는- 백번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좀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이거 문제 우리가 박 대통령을 생각해서 각별히 뭉친 사람 사실 이 자체 정말 우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저는 뭉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박 대통령 탄핵 자체는 굉장히 불법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마음보다 탄핵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 크게 보는 거죠. 박 대통령 탄핵은 국가를 탄핵한 거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요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잘 경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막 흥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래 얘기했어요. 자, 요걸 보고 다 영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친노 이준석 대표 얘기예요. 친노 친문도 이론적 백본이 없다. 이렇게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나와서 하루에 2번씩 말하잖아요. 방송에 아침 뉴스, 저녁 뉴스.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논리체계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보이시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기 어렵죠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준석이가 애교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박 대통령 성격상 자기의 스스로의 거짓을 내가 거짓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자기 변명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는 2016년도에 강화문에서 일어났던 거는 거의 분명히 잘못된 거고 탄핵 절차나 재판이랑 모든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 억울해요. 이거 좀 잘못된 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집단화가 돼 있으면서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그런 뜻을 가지고 뭉친 우리가 참 굉장히 우리는 숭고하다는 느낌이에요. 박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는 문재인이는 나와서 소리를 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박 대통령 얘기 듣는데 어떻게 뭉쳤냐? 없지만 뭉친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인 거죠. 자, 한번 얘기 그런 들어볼게요. 거를 네, 깨닫지 제가 못하는 읽어드립니다. 저는 집행하기는 어렵군요. 친노 친문도 이념적 백본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나와서 하루에 2번씩 말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네. 아침 뉴스, 저녁 뉴스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논리체계라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보이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현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기 이런 어렵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집단화되기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라 그러는데 이 얘기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진아 제가 선생님하고 읽어드렸지만 10월 16일 날 이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워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 당이 또는 정치인들이 대응이 없었어요. 말이. 저는 이게 이준석이가 모를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이런 구속기간 연장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면서 제가 여기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믿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거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자당의 대통령이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야 이거 불법 재판하는 거는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너가 왜 이딴 식으로 해? 이렇게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자기 당에서는 지금 우리 공화당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박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그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대꾸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질 믿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박 대통령 성격이에요. 네. 그분들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밝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모른다는데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2017년 10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했는 저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야.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이거는 불법 재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기억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법 인신구속, 불법 재판 이거보다 또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 정신만한 이념적 백본이 어딨냐. 저는 우리 그럼요. 공화당의 이념적 백본은 명확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기재 선생님의
이 우리 공화당이나 또 우리 공화당을 지칭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뭉쳐 있는 사람들의 이념적 백본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박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아도 정말 이 진실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아도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숭고하고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정말 우리는 역사 앞에 정말 떳떳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소위 민주당의 핵심 지층이 하는 것들은 법전 아니면 성인을 두고 시작하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고가 그들의 집단화의 시발점이었다는 게 다소 약간 저는 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아닌가. 박근혜 탄핵은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나요? 역시나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소위 친문으로 대표되는 그 민주당의 보수 지층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유롭게 행동이 가능하고 지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한 노무현에서 문재인이 한 인물로 계승되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박 대통령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이후의 탄핵과 수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뭉칠 수는 있지만은 거꾸로 박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다 지금. 네. 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 대통령과 소통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말하자면 이념적 백본이 예. 부실하군요. 저는 지탱하기는 어렵군요. 친문도 이념적 백본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나와서 하루에 2번씩 말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네. 아침 뉴스 저녁 뉴스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논리체계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감을 보이는 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현안에서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기 이런 어렵죠. 거거든요. 네. 국힘당은 개혁될 거냐?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이진아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중간에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우리 공화당의 당원분들도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 것이며 또 다른 당적을 옛날에 가졌던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잡할 것이며 또 정말 대통령 석방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좌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할 때 그 좌표를 잡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일당의 당대표의 말과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당대표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되면 들어오는 말과 나가는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의 기본. 저는 물론 이준석과 네. 지금 또 한편은 이쪽에 앉아 있는 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우파의 유튜브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이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이나 우리 태극기 민심인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보고, 과연 이분들 얘기가 맞으면은 그분들 얘기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를 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마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다른 분들 하는 얘기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꼬집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볼 때 말 한마디에 그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고, 뼈 아프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나 저는 특정 정당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집단, 요걸 얘기했거든. 그것이 집단화가 될 수 있느냐.
뭉쳐진 거하고 집단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뭉쳐져 있는데 이념적 백본이 없어. 그래서 친노처럼 집단화돼 가지고 권력을 갖고 올 만한 뭔가가 뭉쳐지기 어렵다. 이런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조잡해 보면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뼈아픈 지적이다 그러면은 또 뭔가를 우리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도 그렇지만 불법 구금 기간 연장하는 거 이거 완전히 지금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야, 나 재판 안 받아. 그러고 들어갔잖아. 이거는 진짜 만델라보다 더하다 나는. 이거는요. 정말 우리 재판 많이 다녀보셨지만은 솔직하게 자기 좀 어떻게 좀 형 좀 덜 받으려고 약간 비굴한 모습 보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응?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가장 당당하게 나 재판 안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제일 전쟁에서 네가 30년 때리든 내 집을 가져가든 나 이제 재판 안 받아. 너가 마음대로 해봐.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이거만한 강한 메시지가 없다 이거요. 이거보다 구속돼 있는 사람이 이거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어떻게 냅니까? 그 다음 메시지를 내려면은 정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냅니까? 재판을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좀 냈는데 유화적으로 뭉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전인수식으로 각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 당을 이제 내게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오늘 모시놓고 제가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를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 공화당 아니겠냐? 나는 이 생각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고 물론 태극기 탄핵 민심.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그치. 믿는 분들은 뭐 그치. 이런 이런 분들이죠. 지금 뭐 국민혁명당에 가 계시던 당적이 아니신 그럼요. 분들이든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지를 뭐 당이 뭐 있었습니까? 뭐 고향이 그런 필요 없잖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외쳤던 그 동질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 핸드폰에 옛날에 친한 친구들끼리 그 사진 찍은 거 다 갖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그 집회에 나왔던 사진들이 다 우리는 공유하는 하나의 그 2017년, 18년, 19, 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를 이게 정치 세력하고 내가 볼 때는 집단화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불법 구금에 저항하는 정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백본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 대통령의 그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읽어도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박 대통령이 해달라고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믿음이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박 대통령 감옥에서 견디는 것은 딱 이 워딩 가지고 이거 가지고 믿는데 우리가 뭐 이제 뭐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저도 법조인이지만은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에 서면 다 약해집니다. 채워진 제가 많이 때 봤잖아요. 다 약해집니다. 네. 자기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내가 이 수갑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 하고 사람이요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제가 사람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거는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오라에 묶여서 재판 받아보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 없는데 너가 마음대로 해. 나 재판 안 나가. 그리고 실제로 안 나왔어요. 어떤 얘기도 안 써요. 이런 정도의 저항 정신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딸 아니고서는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죽어도 내가 여기에 내가 인정 못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땐 30년 선고했지만은 결코 정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못 이겼다, 문재인은. 친노는 못 이겼고, 우리는 다 연결돼 있고, 집단화돼 있는데, 왜 지금 국힘당에서는 집단화 안 돼 있다. 이념적 백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은 무시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소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시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존재감도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박 대통령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거 가지고 박 대통령을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마지막 한 말이 있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그랬는데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 놓고 불법 구금시켰다. 그런데 국민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놔라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당연히 내놔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 이렇게 쭉 보면은 왜 저기 빨리 석방 안 하냐,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저 공면됐는데도 이렇게 한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그분이 요즘 좀 뜨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니까 뜨는 건지 몰라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 대선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뜨는데 이재명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되게 되면은 이분이 또 뭐 고향이 안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내년 대선에 큰 어떤 당락을 이끌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윤석열 나올 때마다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뭐 지금 아직 선거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예, 많이 남았어요. 뭐 저 사람들이 뭐 국민의 진당이 음. 뭐 뭔가 좀 느낀다면은 정신 차릴 테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지는 선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한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포기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 우리 당에서 이번에 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를 내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해서 지금 뭐 국민의 당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 문제는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으니까 예. 박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날 재판받으면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까 그 얘기 말고 다른 그거 얘기. 말고 처음 재판하면은 묻는 게 있잖아요. 판사가. 인정신문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때 박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뭐 저는 못 들어가죠. 아니 신문 났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 박 대통령이 무직이다 그랬죠? 저는 막 그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직입니다. 네. 너들 인정 안 해. 나 무직이야. 음, 구질구질하게 전직 대통령 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음. 진짜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이었었고 페이스북에 쓰고 제가 해외에 있는 교포한테도 막 보내고 그랬어요.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쿨하네 요즘 말로. 그렇죠. 정말 쿨한. 제가- 진짜 뭐 연연해 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난 무직이다. 그럼요. 뭐 전직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법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무직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 있었는데 정말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한 거죠. 난 아니, 너들 왜냐면 인정 안 해. 난 무직이야. 이게 마음대로 해. 비굴하게 하려면은 뭐 대통령 이런 얘기 내세우는데 누구는 뭐라고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구설주도 올랐잖아요. 뭐 내가 도치다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괜히 또 낚아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거에 지난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현재만 중요하다. 가장 현재에 충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분이 이제 국선도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기공체조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물구나무 쓰기도 잘하고 이랬는데 무슨 뭐 그 재판을 열 몇 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해가지고 오고 가고 호송차에 타고 가고 기다리고 이 시간에 허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열 몇 시간이요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보는데 대통령이 뭐 가렵다고 긁을 수가 있어요. 뭐 무슨 저 허리가 어때 막 몸을 틀 수가 있어요. 누구 뭐 요즘 뭐 유력한 대선 후보처럼 뭐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다. 일주일에 4번을. 이재용 씨하고
박 대통령 두 분만이 항상 아침에서 저녁까지 똑같은 자세로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그 강단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 나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렇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아놨는데 뭐 결론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노무현의 죽음과 친노의 결집 뭐 제가 볼 때는 친노의 결집은 백본이 없었다. 이준석이 그랬거든. 뭐 그것도 이념적 결집 이념 같은 거 없다. 뭐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이준석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권력 차지해가지고 나눠먹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 결국 친노라는 것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예산 막 부풀려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공기업 다 갈라먹고 관직 갈라먹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 이것이 친노 정신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태극기 세면은 우리 공화당이나 뭐 백본이 없다는 얘기에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백본이 없다고 뭐 네. 동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는 이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우리가 뭐 지킬 이론이 없다? 아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거 지킬 이념이 있는데 그게 왜 없어요? 박 대통령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가 이만큼 개발해왔던 이 나라를 잘 지켜가는 그런 이념이 있지 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제 노무현의 죽음과 친노의 결집이라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워딩인데 이준석 대의 말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친노에 대해서도 한마디 강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자기 뭐 노무현 노무현 근데 본인이 장학생 본인이 여기 아니었나요? 갔어.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니 뭐 유학 간 것도 노무현 쪽에서 아니, 장학금 받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워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장미꽃 들고 옆에 하태경 있고요. 여기 갔잖아요. 정미경 당대표하고 정미경 여기 있네. 최고위원들 뒤에, 데리고 쭉 뒤에. 갔어요. 쭉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가가지고 향 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자 했던 대통령이 그 소탈하신가 뭐야 이게 뭐 솔직하신 소탈과 솔직하심을 추구. 표가 길입니다. 2021년 6월 25일인데 이게 이준석도 그러면 친노네 보면 자, 당연히 그 이 친노네 노무현 쪽에서 라고 할수 장학금 받고 있고요.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친노 친문도 이론적 백본이 없지만요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친노도 이론적 백본이 없고 그냥 국민들한테 소탈하고 솔직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지금 보여주셨지만 네. 소탈하고 솔직하고 이런 게 무슨 그 가치가 되나요? 그렇죠. 이게 아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무슨 가치가 있을지 이게 무슨 가치예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박근혜 탄핵과 이제 친박은 저는요 우리 공화당은 친박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그 친박 이미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참 멋있는 분이라고 저는 참 품 있는 분이라고 좋아한 거는 있지만은 뭐 정치에 별로 관심 없다가 이거 잘못됐네 나와서 정말 사실 그때도 야 이거 탄핵시키고 나면 그다음은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숭배가 아니고 정말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 나라가 실제로 지금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를 탄핵시킨 거고 법치가 무너진 거고 우리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가 후손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짓에 속아서 멀쩡한 대통령 감옥에 넣어놓고 그냥 먹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후세대가 이건 굉장히 그렇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뭐 이 한물 가는 근데 저는 친노라든지 친박이라든지 이름으로 이제는 그런 얘기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보면 네. 친박이라고 하는 그게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네. 박근혜 대통령 힘을 이용한 거지 정말 우리처럼 정말 박 대통령 친박에 대한 잘못됐고 그 과거에 친박이셨어요?
아니 저는 뭐 아니 저는 여기 태극 집회에 나와서 친박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지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친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박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사람들이지 정말 박 대통령 위했다는 사람은 지금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 정말 뭐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 뭐 제 말이 모순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좀 애틋함도 있고 또 정말 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거다. 뭐 박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이렇게 면면이 뭐 소통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과거에 뭐 정치인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시절에 정말 국가로부터 정말 애국심에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더 많죠. 저는 그 민생 투어 다니고 지방 갈 때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뭐 저도 어릴 때 보면 다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때는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네. 다들 어르신들이 박정희 대통령 덕택에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래도 아버지 뭐 또 뭐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어린 나이에 세 남매가 남아 있다가 정말 또 아버님을 이름 그 명성에 맞게 좀 한번 일을 해보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뭐 대통령의 자식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냐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박근영 씨도 국가에서 뭐 주는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얘기도 하고 우리 배고픈 게 없어진 게 보릿고기 없어진 게 새마을 운동하고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법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작제도 없앤 거. 예.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 초기만 해도 공권력이 좀 약해가지고 시골에 소작제도 이런 거 이게 다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들었어가지고 소작제도가 완전히 좀 없어진 거.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그런 박정희 대통령 되면서 학교 보내는 거를 공장이 생기고 일거리가 있으니까 시골에서 여성들이 가서 네.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게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마음들,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나온 거지 우리가 뭐를 바란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정치적인 영향을 쌓으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뭐 우리는 뭐 의병 갖고 참 그렇죠. 숭고하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들 공부 안 시키고 남자들만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고 이런 시절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여자들도 학교 보내고 네. 또 섬유공장 같은데 기숙학교 생기고 야학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 이렇게 그렇게 발표하면서 했던 데가 전부 다 배워야 된다고 학교도.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 여자들 막 다시 학교 안 보내고 막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교육과 취업의 길을 좀 열어준 게 사실은 그때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는 과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 뭐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런 애틋함을 가지고 있고 뭐 사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좀 뭉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뭐 이런 거를 잊고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저 친노도 뭐 100번도 없다고 이념적 지향도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국힘당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친노 검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이준석 대표 그거는 잘했어요. 그 말 잘했고 저는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가치가 훨씬 더 많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는 친박 이러는 거는 잊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말했던 얘기를 우리는 꼭 한 번씩 매일 읽어보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져. 근데 지지해주고 지쳐가지고 지지 안 하고 나가 떨어지면 진실이 안 밝혀지겠죠. 여기에 딱 답이 있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끝까지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그러니까 벌써 4년밖에 안 됐어요. 저 맞아요. 때는 제가 10년 안에 반드시 이거 결론 난다. 박 대통령이 18년 정치하다가 배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4년, 5년 하고 나서 뭐 지친다, 뭐 박 대통령이 뭐 아직도 왜 말씀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18년 하다가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겨우 4년 하고 5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냥 계속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오늘 해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지금 제가 댓글도 많이 많이 달리고 받았어요. 지금 보면 진실이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밝혀졌는데 아는 사람만 알지 예. 이준석은 모르고 있잖아요. 댓글이 유승민도 엄청 모르고 많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뭐 댓글이 우리가 이 몇백 개 진실을 달렸습니다. 이제 많이 알려야죠. 예. 그 전까지는 진실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아니까 뭐 저렇게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죠. 뭐 제가 보니까 이준석이나 유승민뿐만 아니고 저기 국민의 진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보고 탄핵박스 박 대통령 나와서 밝혀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밝히세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요 얘기 있잖아요. 요 뭉칠 수는 있지만은 예, 요렇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인정하고 뭉칠 싶지 않겠죠. 수는 있지만은 독립적인 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할 수도 있고 따로 논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분리를 누가 원하겠냐 이걸 보면은 딱 나오는데 요 워딩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 부분도 딱 보이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아주 중요한 워딩이다. 우리는 이 워딩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준석이는 이걸 가지고 뭐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렇게 얘기할 수 진심을 얘기한 있지만은 거예요. 우리는 박 대통령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라는 개인적인 어떤 작은 의미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가 뭉쳐갖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 친박의 지리멸렬 친박이 지리멸렬했다고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친노가 결집했다고도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곧 그 역지사지되고 이제는 우리가 친박이라는 이름도 다 걷어버리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이제는 친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래도 법정 참관기인데 또 9월달 재판 일정을 좀 소개를 하고 방송을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프리덤 뉴스 인터넷 뉴스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내일 월요일 예. 재판이 꽤 많아요. 그러네요. 9월 6일 양승태 대법원 임종헌 울산 부정선거 세월호 특조위 조사 이성윤 재판이 있네. 준비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아마 톡방에 올려 있는 거를 제가 올려놨는데 대법원에서 뭐 했다고 당선 무효 소송을 누가 제기를 했나 보죠. 아마 예. 어떤 단체에서 한 것 같고 지난번에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은 그 윤종섭이라는 판사가 네. 좀 편파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재판 기피 신청을 냈는데 제가 확인하진 않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재판 기피 신청한 거를 안 받아줬다고. 네. 그러니까 윤종섭 그 판사가 보통 이제 법원에 있으면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돌잖아요. 네. 이 사람은 올해 6년째 있으면서 2019년부터 임종원 차장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재판 받을 때 재판 기피 신청을 했었거든요. 편파적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17년도에 그 김명수가 대법원에 오면서 이 사법농단, 그 법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 사람들 얘기를 할 때 한테 10명의 판사가 모이는데 윤종섭이가 틀림없이 임종원 차장은 손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갖고 지난번 제가 5월달인가 언제 4월달인가 재판에 들어갔더니 판사가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된다고 한 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욕하는 건데 왜 판사가 가만히 있지 이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데 그때 변호사가 이제 임종원 차장이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
장을 만났을 때 텔레비전 손을 봐야 된다고 한 사람 있다. 그리고 거기 참석한 판사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해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윤종욱 선배는 지난번에 이민걸, 이규진 또 신누구라는 네 사람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때린 판사거든요. 네. 그 임종원 차장은 뭐 당연히 유죄가 되는 걸로 기대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판사니까 참 임종원 차장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불리하고 억울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지금 문재인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예, 시간을 더 정말 끌어서 억울한 분들이. 뭐 내년까지 봐야 되겠죠. 아직도 1심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 재판도 일주일에 뭐 두 번씩, 두 번, 최소 두 번 이렇게, 이상씩 재판하는데 이게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현직 판사, 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미 난장판이 제가 돼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모든 재판을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것 시절에 같아요. 네. 대통령 대통령이 한 행위 모든 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재판은 네.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무죄 다투고 법정 투쟁하시는 분들 또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포기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재용 씨 예, 마약 관련. 네, 마약 관련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를 신청했는데 제가 그 재판 그러니까 네. 당첨이 됐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지 뭔지 저도 막 아, 올라올 네. 때마다 마구마구 이것도 한번 해갖고 보시고 또 네. 와서 또 말씀 나눠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됐고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그리고 이제 16일 뭐 다음 주긴 하지만은 16일 날 제가 오늘 조사하다 보니까 두 분의 의미 있는 그 선고가 있어요. 대법원 선고. 오영주 변호사님 네, 문재인 빨갱이 문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가 주소된 거 대법원 선고일이네. 8개월 네, 그 징역 8개월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병우 수석도 선고일이고. 네. 네. 우병우 수석은 처음에 재판이 그 최소원 씨 사건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정리 못했다 이렇게 갖고 형을 2년 6개월인가 받았어요. 아, 1심에서. 그렇군요. 그러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한 건이 국정원 사찰했다는 거, 민간인 사찰 뭐 이렇게 그뿐만 아니고 뭐 블랙리스트 모든 거를 또 다 갖다 형이 다 넣었어요. 이해도 안 돼요.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형을 받았다가 두 개가 이제 병합이 돼갖고 지난 작년이었나 올 얼마였나 그때 이제 항소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것도 오래 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최순실 관련 건은 전부 다 무죄를 받았고 나중에 국정원 관련으로 해서 1년을 받았어요. 1년을 받았는데 판사가 뭐 그전에 살아온 게 있어서 법정 구속은 안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때 1년 1개월이나 살고 나왔고 한 달치를 돈으로 다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형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유죄된 것도 제가 봐도 제가 아무리 무식하지만 제가 봐도 1심에서 무죄됐던 그 강원도 도지사 또 평창 올림픽 위원장을 했던 김진선 씨의 사찰했다고 하는 거를 그거가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명호 씨도 아마 검사했나 그랬는데 국정원으로 파견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명호 씨하고 민간인 사찰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유죄를 줘갖고 두 건이 유죄가 됐는데 제가 봐서는 진짜 무죄를 줘야 되는데 차마 무죄 못 주니까 그거 두 개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을 받았고 추명호 씨는 우병우 수석하고 같이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19년도인가 그때 이분도 이제 구속이 돼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다가 이 사람에 대한 항소심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이 판결을 보고 해야지 이거 뭐 결심해도 되겠어요 이러면서 결심도 안 내리고 재판을 끝내면서 이제 이분이 석방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1년이 넘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우병우 수석 대법원 판결이 되면 그거 보고 추명호 씨가 될 텐데 추명호 씨 뭐 우병우 수석 자체가 별로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추명호 씨 무죄 날 것 같습니다.
그건 알 수 없지. 무죄는 근데 나-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예. 그렇죠. 추명호 씨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우병우 수석하고 최은순 씨하고 셋이 같이 뭐 하면서 이렇게 연관돼가고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알지 못해도 그러면은- 엽서를 썼거든요. 다시 또 파기환송돼서 내려와서 재판 받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추명호 씨는 모르긴 하지만 그때 막 2017년대 정말 그 막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엽서를 몇 번 쓰고 그랬는데 재판장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웃음을 띠고 있어서 그게 또 막 가슴이 좀 아팠었어요. 네. 하여튼 시간이 참 지나고 나서 오늘은 지금 이 난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들 나중에 다 정말 야만 시대의 기록이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로서 이렇게 집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도 이런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지고 백서로 편집해서 내놓을 시절이 다가오지 않을까, 꼭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17일 날도 음. 파기환송된 원세훈, 박원동, 민병환 네. 씨 또 선고가 있어서 이것도 좀 굉장히 신경 법정 쓰이고.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프리덤 뉴스 유튜브 채널, 우리 프리덤 뉴스 인터넷 뉴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놨는데 제가 식민지 건대화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승만 학당의 네. 정광재 이사 좀 길이 깁니다. 길고 역사의 실체 고백 5번째 글을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논쟁적인 글인데 우리 프리덤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뉴스 페이지에 이 회원 가입을 좀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또 좀 많이 좀 퍼날라 주셨으면 합니다. 논쟁적인 글이라 가지고 좀 논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해놨는데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저는 뭐 제목만 봐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따로 방송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밤인데 아마 늦은 밤 이 시간대에 최고 기록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하고 마칠까요? 예. 네. 또 다음 주에 와서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